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서병수 애널리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언제 텍사스에 관심을 또? 저는 이제 텍사스보다는 돈 벌기에 많지 않아서 저는 미국, 예. 예전부터 텍사스 도넛 가게에 관심. 예. 텍사스에서 도넛 가게를 할 수 있다. 예. 텍사스가 보니까 미국의 딱 남부, 그럼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딱 가운데에 있는 네, 딱 제일 남쪽,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주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공장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맞아요. 의외로 분위기들이 젊은 사람들 분위기들도 좀 있고 원래 그렇습니다. 텍사스가 좀 더워가지고 예. 그 대신 웬만한 집은 막 수영장 다 있고 뭐 그렇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왜 기업들이 많이 가요? 뭐 왜 좋아? 여기가? 세금이 거의 없고요. 세금이 아. 없어요. 예, 세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그 미국 남부 지역이요, 예. 조지아라든가 뭐 애리조나라든가 텍사스나 이런 쪽들이 예. 북쪽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고 예. 세금도 적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 화석연료나 이런 셰일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값도 싸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하시면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뭔가 경제적 부흥은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오늘 이제 제가 사실 드릴 내용은 예. 그 과정에서 텍사스에서 지금 최근에 전기 관련돼서 좀 대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아니라 로이타라든가 이런 대형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텍사스가 전기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무슨 미국에서 일인가? 그게 모자란 일이냐 그게. 예.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사실은 전력에 대해서 한전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관리를 하고 예. 우리는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데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에너지 전환 그리드, 전력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화면부터 처음에 보시죠. 제가 예. 이제 항상 첫 페이지에 좀 뭔가를 담는데요. 이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면은 21년에 한번 텍사스가 2월 달에 네. 엄청 눈 오면서 정전사건 사태가 있어요. 저게 예. 그 사진이에요? 네, 그게 이제 텍사스 주정부에서 그 당시 사태를 회고했던 글에 나오는 사진이어서 그걸 캡처해왔고요. 요 옆에는 요게 뭔지 아마 거의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줄에 불 들어왔네요. 네. 예. 형광색 전기줄. 예,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요런 것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네.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일식. 예, 어제 텍사스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요 일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식하면은 다들 일식 몇 시에 일어나? 그럼 예. 우리 그거 보러 가자. 막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올 거 네, 아니에요. 음의 기운이 뭐 뭐, 이렇게 예. 충만하는 시절이어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예, 그리고 그때 할 때 이제 어떻게 봐야 눈 상하지 않나 막 그런 예, 기사들 예.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일식 관련된 텍사스 일식과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은 요번 화두로 들어간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요게 9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에르코트? 뭐 에르코트라고 했는데 하여간 여기가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텍사스 전력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예.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일식 때문에 텍사스 전력망이 불안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를 했고 그게 9월 27일 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말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아니 일식이 일어나는 거하고 전력망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태양광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예,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10월 14일 날 일식이 나면은 태양광 전력 생산에 차질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오후 10시 15분부터 1시 40분까지는 태양광 발전이 원래 경상적인 발전보다 76에서 16% 그러니까 최대 뭐 10에서 20몇 %씩 줄을 수 있고 예. 이게 여러분들의 전기 단전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좀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내렸고 이게 기사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식 기간 동안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이 어떤 식으로 전력망에 영향을 끼칠지 저희가 모델 연구를 할 거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대비하세요 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햇빛이 안 된다고 사라지는 해서. 것도 아니고 약해졌다고 해서 예. 저렇게 모델링해서 뭐 얼마나 부족한지 그 분석하지 말고 좀 넉넉히 만들면 되잖아요.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흐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딱 맞춰서 했다가 어머 일식을 생각 안 했네? 여러분 잠깐 전기 좀 끄시면 안 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이 뉴스가 나왔는지를 예. 요 기사만 보시면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 내용이 제가 한 전반부 한 2-30분 동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텍사스 전력망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까 21년에 그 겨울철 단전 사태의 후폭풍 내지는 영향력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으로 너무 많이 바꿔서 그렇다.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야만 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보시면요. 일단 저희가 그러면 텍사스 전력 상황이 좀 어떤지를 올해 여름에 어땠는지 간단히 보면 8월 10일 날 얘네가 1단위로 요때 이제 뭐 85,464 메가와트였는데 이게 1단위 전력량 최대 기록이었대요. 텍사스 고 전력망 중에. 더워서 그랬습니까? 예. 단군이래. 예. 텍사스 지역에선 텍사스는 단군이 아니니까 100년 남주시기 미국 단군이래. 예, 예. 근데 이 텍사스가 1단위로 전력량을 많이 쓰는 날을 쭉 집계를 했는데 역사상 10번이 몽땅 올 여름에 있었어요. 뭐 여름이 원래 더우니까요. 근데 이제 올 여름이 좀 유독 심했던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텍사스의 인구가 조금 늘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집도 더 매년 짓고 매년 좀 그럼 늘어나겠죠. 에어컨도 한 대씩 더 갖다 놓을 거고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늘어나는 건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전력 수요가 이쪽 같은 경우에 여름에 많아요. 네. 여름에 많고, 그러니까 다른 뭐 데하고 그렇겠죠. 다르게 더운 근데, 지역이니까. 예, 그리고 기업이나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 수요가 크기 때문에 여기 여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피크 때가 그렇습니다. 됐다는 거고. 예상하는 범위네요. 예, 그리고 얘네는 전력 피크가 언제 있냐면 오후 3시에서 9시랍니다. 그래. 제일 왜냐면은 더울 때. 태양광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들어가서 그때도 에어컨을 켜잖아요. 예. 근데 태양광은 딱 끊기기 때문에 네. 이때가 전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햇빛이 쨍쨍할 때는 예. 전력이 여유 있는데 예. 오히려 약간 좀 더위가 가신 해질 무렵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 공급이 줄어서 비중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쓰냐고 왜.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미치겠다, 제가 이거 진짜.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전력원. 예,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해야 되잖아요. 네. 8월 4일 하루 동안이에요. 그날 예. 하루 전력량에 대한 이 전기를 만드는 원천별로 이거를 한 건데 네. 이게 보면은 최대 용량이 있고 현재 용량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최대 용량하고 이 현재 용량의 차이가 있고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은 최대 용량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 용량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실제 발생했던 현재 용량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 용량 기준으로 물론 이제 태양광은 이제 날마다 다르겠지만 8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날 발생한 전기의 15.5%가 태양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거는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56%였고요. 어허. 그다음 석탄갈탄이 14.4%, 풍력이 7.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체 전력 생산의 그날 하루 동안 양의 15.5%를 태양광에서 생산을 하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조금 에러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엄청 여유 있게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도 과잉 생산에도 오히려 블랙아웃도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요그 표를 한번 좀 다시 보시면 그래서 태양광 비중이 꽤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거 하고 여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최대 용량은 전체 캐파의 25%인데 현재 용량은 7.8%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최대 용량 대비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람이 좀 적게 부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총 용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안정적으로 갈 수 없는 시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용량 기준으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합쳐가지고 거의 23% 4% 정도 되잖아요. 현재 용량으로 보면 그런데 네. 최대 용량이니까 설비 기준이란 그쵸. 뜻이잖아요. 예. 설비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예요. 그렇죠. 태양광하고 풍력을 예. 합치면. 야, 이거 근데 진짜 이제 거기는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태양광은 이때는 61%긴 한데 예. 풍력 같은 경우에는 16%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적게 나온다. 이러면은 이게 용량이 확 줄어버릴 경우에는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간헐성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예. 이런 거에 개념이 좀 없는데 예. 여기는 이제 만약에 올 여름이 전기를 많이 써서 되게 타이트한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저렇게 해- 일시까지 나오면 햇볕이 안 좋거나 예. 바람 안 불거나 그럼 40%가 확 날아간다는 그럴 거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텍사스에서의 지금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왔구나. 비중이 높아졌고. 그러면 텍사스는 과연 옛날부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았냐?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요거는 그래요? 댈라스 연준에서 나온 21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딴 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 맨 위에 게 풍력이고요. 이 가운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게 태양광이에요. 네. 그러면은 2010년부터 뭐 2012년까지는 거의 0이고요. 2020년까지만 해도 전체 전력의 1.1%밖에 안 됐어요. 태양광이요. 근데 지금 그게 10몇 %까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올 여름이니까 연간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떨어지겠죠. 예. 겨울철에는 좀 줄 테니까. 그런데 어쨌건 여기 보시면은 풍력하고 풍력 비중이 훨씬 높고 태양광도 굉장히 약하고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1년 데이터인데 요 21년에 댈라스 연은이 그 당시에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댈라스 연은이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은 21년 8월에 이미 자칫 잘못하면은 텍사스 전력망이 좀 타격이 클 수 있겠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이네들 계획대로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면은 예. 이 전력망에 부하가 생길 거야라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부하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전력을 확보를 못해서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시기나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면 예, 그러니까 전체 전력 비중에서 신재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그 간헐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간헐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에르코트라고 하는 데가 이제 텍사스 전력을 관리하는데 예. 얘네들이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예비 전력 마진이 13.75%는 있어야 뭐 여러 가지 뭐 유지 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예. 안정적으로 전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럼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안전 마진은 13.75%고 얘네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쭉 전망을 해가지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예비적 전력 마진은 30%를 초과할 거다라고 얘들은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댈라스 연은이 딱 보기에 늘어나는 거에 상당수가 태양광하고 풍력이네. 그러면은 극단적 시나리오. 우리 이제 뭐 은행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극단적 네, 시나리오 상황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화력 발전이 갑자기 여름철에 가동이 못 되고 그 기간 동안 풍력이나 태양광의 출력이 예상과 마치 만약에 안 나오는 극단적 나오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혹시 이 이후에 예비 전력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라는 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 텍사스의 전력 관리하는 쪽에서는 경상적으로 30% 넘는다고 했지만 이 특수한 가정을 놓고 보니까 예. 21년부터 마이너스 8.7 그리고 22, 23, 26까지 전부 다 10% 초반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추정했던 최소 전력 마진이 13.75%보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게 10% 저 숫자가 마진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것 예비 마진. 예비 전기.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는 전체 전력에서 각 원 소스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요 위에 있는 숫자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21년 8월에 추정을 한 건데 보고서인데 네. 올해는 23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맞았나라고 봤더니 23년에 지금 보면은 댈라스 연은이 극단적 상황일 경우에는 12.8%까지 예비 마진이 안 나올 거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도 남는 전기가 12.8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얘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13.75는 유지를 해야 별 사고 없이 가는 건데 네. 지금 12.8인데 그 지금 실제로 놓고 보면은 이때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얘네들이 추정을 했던 거는 14 태양광 14% 풍력이 6.6%가 되면은 이게 지금 12.8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앞에서 저희 데이터 보면은 태양광이 15.5고 풍력이 7.8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극단적 시나리오인 상황보다도 신재생 비중이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 여름에 블랙아웃 순간이 갈 정도인 경우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년 8월에 델라스 연은이 추정을 했던 극단적 시나리오 상황이라는 가정이 이미 올 여름에 실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전력망을 확 뜯어 고치거나 발전소를 확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4, 25, 26 이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런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예측대로 10%대 초반대가 나오면은 텍사스는 한 몇 년간 계속 언제든지 블랙아웃이 터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 다 좋고 좋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간헐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바람 안 불고 해 어, 안 해안 뜨면 안 전기 나와. 안 나오니 네. 만약 그래도 돌아가 이거 계산을 당연히 처음부터 당연히 그걸 계산하고 했어야지. 이걸 그래- 인재 산수를 해봐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미국은 가스도 많이 나오니까 맞죠.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평소에는 안 돌리다가 이게 두 개가 잘 안 나와. 그럼 가스 발전 돌려서 전기를 보충해 주는 그래. 게 ABC지 ABC. 그러니까 린라이 쓰면 예. 되잖아요. 린라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코로나나 극단적 상황 되면 은행 부도 나면 아니 니네는 극단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왜 하니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망 여기에서는 30% 이상 여유가 있다. 이 극단적 시나리오라는 거는 매우 예외적 케이스다. 충분히 담당 가능하다라고 얘네들은 주장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여유 있게 만든 거야. 예. 근데 이제 델라스 연은이요. 텍사스를 관장하는 연은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기에는 그래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벌써 1년 반 전 얘기인데 네. 그게 지금 올 여름에 이미 구현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그럼 일식- 얘가 잘못한 거지. 일식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일식도 뭐 완전히 올아웃 깜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1-20% 정도 햇빛 줄어드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 예. 근데 이제 계산 지금 잘못한 거죠. 왜 이런 난리를 치게 됐는지를 한국 같으면 딱 이면 에르고 도대체 뭐 했나? 이건 이거지. 이건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건. 딱 아니, 헤드라인이 실제로 딱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 했나? 미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소송가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러면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예. 아까 델라스 연은 1년 반 전 얘기를 왜 꺼내고 아까 일식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설명을 드릴 그래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면 이제 이거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특히 이제 확산을 시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했을 때는 전력망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재생에너지를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전력망의 대응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전력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기존보다 생산지하고 소비지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전력망보다 더 많은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 관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력망은 항상 일정 수준 물을 유지하듯이 전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화력 발전 대비했을 때 한 군데서 생산하는 용량이 적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메가와트를 생산한다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원전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소가 막 몇십 개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전선이나 망이 복잡해지고 복잡성이 커지면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만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그 중에 이런 난이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망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발전소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전력망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의 핵심은 이런 전력망 관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하기 전에 요것도 하나 보시면 아까 간헐성
이 풀 가동 안 되는 얘기도 되는데 제가 이건 지난번에 제가 원전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예. 원전은 전체 총 캐파를 거의 풀로 가동할 수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풀 캐파의 굉장히 적은 비중밖에 1년 단위도 생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전과 태양광을 기준으로 전력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는 저 마이너스 요소 때문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망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이 발전이 되면은 이런 지난번에 제가 히타치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해상 풍력 6개만 가지고도 전력망 하는데 142억 달러짜리가 됐고 네. 이거는 그때 얘기 안 했지만 인도에서도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대규모 그리드 수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 게그 태양광 발전소들 사이사이를 다 연결해서 연결하는 이렇게 송배 전방이 따로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전선 따로 다시 예. 까는 거 그걸 예. 그리드라고 하는 예, 거죠. 그리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태양광 쪽 제가 인도 태양광 쪽 한번 제가 살짝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300메가와트급짜리 태양광을 하는데 여기는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디지털 플랫폼을 장착해요. 그러니까 전력망에도 이 스마트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양광의 전기는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생산되는 전기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갈지 예측하고 보내는 예. 디지털 플랫폼이 장착이 돼야만 되는 거지. 옛날 원전하던 그런 그냥 전선만 깔아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얘기를 드리면 인도가 올해 17기가와트를 신규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92%가 재생에너지고요. 네. 84%가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새로운 발전소는 다 태양광으로 거의 만한다. 태양광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리드나 이런 것들은 투자들이 정교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요 케이스들이 아까 텍사스 같은 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전력망과 전력망에 대한 관리입니다. 망만 연결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선과 송배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예.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그럼 여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면 되잖아 할 텐데 생산하는 양과 소비지에서 쓰는 게 전기는 순식간에 가거든요. 예. 순식간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을 생산을 했는데 여기서 30밖에 소화를 못했다. 나머지 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 망가져요. 이 시스템이 예. 우리가 피가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막 과다하게 생산이 되면 쓰러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전기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만큼만 딱 하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부족하면은 이제 저혈당어 쓰러지고 고혈당어 쓰러지는 이런 것처럼 예. 정확하게 사용하는 양하고 이게 양은 분초 단위는 아니어도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비하는 데가 한 군데고 예. 여기가 생산하는 곳이 한 군데라 생각해 보시죠. 예. 그러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곳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돼 버리면 예. 여기가 동일해진다 해도 이 10개가 어떻게 하든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게 10개가 원할 때 생산해라고 할 때 바로바로 생산하면 딱 좋은데 10개도 지멋대로 생산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면 네. 이 계산 난이도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이나 원전을 쓸 때보다 원전이라든가 화력을 쓸 때보다 신재생을 쓰게 되면은 아까 300메가 뭐 200메가 이러니까 개수가 늘거든요. 네. 그럼 얘가 동일하게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복잡성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소비 쪽도 문제가 생겨요. 예. 전기차를 쓴다든가 이러면서 가정에서도 생산되는 양이 들고 공장에서도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러게 되면 예전에 썼던 공장에 쓰는 전력망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주면 전선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이 전선을 했을 때 저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언제 받아들이고 너는 멈추고 중간에 저장했다 저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디지털 플랫폼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거를 한전이 혼자서 다 하면 그게 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저마다 다 따로 있고 예. 송배전 사업자들도 다 따로 있고 예. 얘네들이 이제 각자 이것들을 연결시키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 난이도가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 이제 텍사스 얘기를 조금 드리면 아까 에르코트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텍사스의 전력 시스템을 제어, 조정,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비영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송배전 사업자들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예. 이 송배전 사업자나 발전 사업자들한테 니네 전기 언제 보내? 이런 거를 약간 공공기관 같은 데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공공위원회하고 주의회가 통제하는 일종의 비영리 기업을 만들어서 텍사스 쪽의 전력망을 총체적 관리하는데 이게 텍사스가 좀 웃긴 게 자기네들 고유의 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다른 주에서 전기를 내가 우리에 보내지도 않고 딴 주에서도 전기 안 받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텍사스는 텍사스끼리만 우리끼리만 산다? 할 거야. 우리는 전기도 많고 우리는 좋으니까 괜히 과잉 생산하는 거 딴 데다 주기도 싫고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주 중에서 거의 독자적인 전력망을 갖춘 유일한 주가 텍사스예요. 다른 주들은 남는 주, 모라는 주가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교환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태양광 발전이 남는다 그러면 예. 힘들긴 하지만 뭐 수도권이나 이런 보내야지. 보내는 걸 그렇지, 하는데 당연히. 예.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만 전력망을 유지하고 부산에서만 유지하고 그러면 어디서 과잉이 생기고 어디서 했을 때 중간에 손실을 하더라도 그냥 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텍사스는 이게 석유가 많이 나니까 우리는 뭐 아쉬울 거 없어. 우리는 그냥 뽕뽕 때우면 돼. 그리고 남들 주지 마. 이런 전략이었나 그리고 보네. 아마 아시겠지만 텍사스가 좀 역사적으로 네. 좀 따로 놀겠다는 독립정신이 좀 강한 동네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에서 아마 그건 역사를 네, 보시면 알 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텍사스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할 거야. 그리고 2,600만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전력 관리할 거고 자체 전력만 유일한 거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이 에르코트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 여기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전력망인데 예. 이 북미 캐나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한전이 전체 다 컨트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한 대여섯 개로 나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개별 다 전력 소규모 인프라망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이게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있는 팀들은 일종의 연합을 해가지고 회사는 다르지만 서로 왔다 예, 갔다 한다. 뭐 회사라고 하긴 좀 근데 어쨌건 요거를 서로 교환을 해주는 게 이렇게 각 지역별로 돼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딱 보시면 텍사스만 따로 들어있죠. 텍사스만 독고다이. 예, 얘네는 독고다이. 알겠어요. 우리는 다른 놈들하고 안 놀아. 야, 자존심 있네, 그러니까, 텍사스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6개 지역이고 밑에 예. 이제 개별 이런 전력 이것도 기업이라고 하긴 이런 하부 시스템이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왜 텍사스가 이렇게 갈 수 있냐? 네. 텍사스는 아까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석유 많이 나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텍사스 주에서 1차 에너지 생산을 한 것과 자기네들이 쓰는 1차 에너지 소비를 뺀 차액 부분을 예. 주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주예요. 요게 1차 그거고. 에너지 부자였다. 예. 그리고 생산만 놓고 하더라도 엄청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 1차 에너지니까 전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나중에 천연가스 같은 거 하더라도 여차하면 전기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압도적으로 많고 전체 생산의 4분의 1을 우리가 하고 전력도 우리가 12% 하고 우리는 전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자면 텍사스 전기값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값이 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간당간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하고 안 놀아. 예. 우리 값싼 전기를 해서 우리 비싸게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력망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텍사스는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마저 보시죠. 예. 주거용 전기값이 킬로와트당 13.9센트인데 미국 전체 평균의 약 13%가 싸요. 야.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전력망을 분리시켰으니까 예. 값싼 거 우리 안 준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는 싸지만 이 가격이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땐 18%나 급등한 거고요. 지난 10년간 61%나 급등했어요. 아 원래 더 쌌는데 예. 더 쌌는데 많이 올랐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평균보다 8.77%밖에 안 싸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대란이 벌어졌어요. 이 대란 얘기로 들어가시죠. 예. 요거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예. 9월 15일 날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텍사스 일단 시커먼 게 느낌이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텍사스가 취약한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텍사스에 그 전력 관리하는 쪽에서 쫄아가지고 예. 혹시 일식 때도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올 여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기가 폭등했나?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요걸 보시죠. 1단위 전기 가격인데 여기도 이제 텍사스가 요 상한선이 있어요. 전기 구입하는 상한선이 있는데 저건 도매 가격인가? 예, 전기 사오는 가격인가? 예, 사오는 가격인데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전력 관리 그 엘코스라는 데가 발전회사부터 사는 최저 상한을 정해지는데 예. 여기 보시면 2022년에는 요때 한 번만 걸렸죠. 예. 이게 여름이니까 종종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음. 이때 보니까 이때 한 번 찍고 막 이렇게 많았고 올해 유독 늘었죠. 그거는 수요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아까 블룸버그 기사가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건데 ECRS라는 거를 6월 20날 도입을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저 난리가 났다? 이 난리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저게 뭔데요? 뭐-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지금 텍사스 전력의 문제인 겁니다. 아, 예. 얘를 도입하고 나서 그 부자 에너지 부자 텍사스가 문제가 생겼다. 더 생겼다는 거죠. 저게 뭡니까? 예,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좀 설명 좀 알려줘. 저 이거 진짜 이거 공부하느라 머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보시죠. 야,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너희한테 쉽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 이런 느낌. 아니, 이거 다행이다 범인이 잡혔대. 아니 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그냥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에이, 어쨌건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바로 보시죠. 일단 예. 그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21년에 텍사스가 막 엄청나게 정전됐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런 근데 뉴스 이때 210명이나 죽었대요. 텍사스에서만. 와,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댈라스 연은이 추정하기는 천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또 도대체 전력 관리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해가지고 소송 가서 지금 텍사스 대법원 소송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에르코트가 보기에 쫄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라고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도대체 뭐 했어?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가 아까 EROS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비상 예비 서비스의 약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21년 2월에 이렇게 블랙아웃 같은 게 터졌는데 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기가 좀 뭔가 빠듯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에르코트가 발전소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예. 야, 너네 10분 내에 전기를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대기에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어. 진돗개 발령 그렇죠. 5분 대기죠. 예, 5분 대기죠. 그리고 신발 끈 딱 묶고 있어. 예, 그거잖아요. 대기하는 동안에는 그거를 구입을 한다. 네가 대기하고 있으면 손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줄게. 너 이 10분 내에 2시간 동안 대기하고 딴짓하지 마. 그렇지. 예, 그걸 한 거예요. 대기는 원래 근로 시간으로 포함이 되냐? 예, 그렇지. 그렇죠. 너 대기했으니까 돈을 준다. 그- 대신 대기에 딴짓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여름에는 원래 여기가 좀 빡빡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위험할 때 같다 싶으면 얘가 이제 대기해 이러면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되게 좋은 정책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블랙아웃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대기했는데. 원래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예. 대기하는 애들은 전기 생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야 대기해 하면서 이 대기하는 요 동안에는 얘가 생산 안 하고 대기만 하고 대기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생산을 하면은 생산과 공급이 딱 맞을 수 있는 순간에서 예.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바보들 아닙니까? 아니, 야, 우리나라 국방이 현역 군인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비군도 좀 늘려야 되겠다. 예비군도 늘려 그랬더니 야, 예비군은 어디서 늘려? 야, 현역 애들 20%만 빼 예비군 하게 하고 예비군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셈이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나 이틀 전에 그런 거를 뺄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전기라고 하는 건 분초 단위로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몇 분 몇 초 이럴 때 너 대기해 하고 한 번 딱 걸리는 순간은 2시간 동안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 되는데 이거를 원활하게 풀거나 전력에 대한 수요 예측이 없이
근처에 왔다고 저기 딱 하는 순간에 공급량이 갑자기 급감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냐? 전력 회사들은 이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되는데 알잖아요. 야 얘네들 한대 그러면 지금 전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기조가 생각보다 양이 많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기 생산 안 하죠. 예. 그러면 순간 공급이 확 줄면서 순간 전기 가격이 폭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기할 때에 지불하는 이른바 요금이 그냥 생산할 때 요금보다 더 비싸군요. 뭐 더 그 보장을 해줘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군가 예를 들어서 알게 되면 예. 내가 전력을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를 100을 쓰는데 너 10만 대기해라고 하면 요때가 좀 약간 피크인가 보다. 고 나머지 90도 야. 조금 적게 생산할 수도 안 있죠. 하고 쉬고 있다가 대기코를 만들려고 하는 거 대기코를. 왜냐면 그때는 야.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전기 가격이 폭등해 버리니까 그럼 야. 그때 전기를 팔면 되잖아요. 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블룸버그 기사가 다룬 건데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걸 제가 할게요. 이게 좀 사실은 표가 좀 복잡한데요. 예. 그냥 요 색깔 있잖아요. 들 색깔이 예.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고 요 색깔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생산한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예.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기 수요가 이렇게 초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1년 전인 22년 6월 26일때는 대충 요때는 거의 비슷하게 맞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두 번 갔던 건데 근데 이제 올 여름에는 어땠냐? 전기 생산 여력은 이만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되는데 예. 대기 여력 갑자기 이게 가용할 수 있는 전기가 급감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대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네. 자 이게 지금 18시 전후잖아요. 예. 저건 완전 인재인데. 요때 18시 전후로 1년 전에는 전기 가격이 오랬는데 18시 요때만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 이 바보네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대기조를 딱 드는 순간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리면서 아까 순간순간 그 몇 초다 이런 애로 전기 가격이 피크 찍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피크 찍으면서 그때마다 전력하는 데서 공급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피해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피해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 여기 보시면 이 아까 에르코트라고 하는 데가 일종의 그걸 관리해주는 관리 기관이잖아요. 네. 얘네가 그냥 부차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거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거 직접 그 보존해주는 보존 차익 비용이 비용만 이만큼 늘었다. 분홍색만큼 예, 늘었다. 분홍색만큼 늘었고 이게 거의 45% 8월까지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나중에 당장은 아니어도 하잖아요. 이게 연간 가계 청구량에서 30에서 70달러를 추가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면 되게 복잡한 얘기돼요. 아까 전력 사업자들이 공급 제한의 이 극대화에 대한 혐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예. 그쪽도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이 전력 대기하는 이쪽에 하게 되니까 여기에 그 배터리 저장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자들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열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전력난을 야기시켰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예. 한번 블랙아웃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블랙아웃을 겪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양한 예비군을 만들어야 돼. 예. 예비군한테는 돈 더 준다. 예. 하니까 전기 공급하는 사업자가 돈 더 준다고? 그럼 우리 블랙아웃이 될 것 같구나. 공급이 부족한 생각이 들기만 하면 대기조 콜을 받으려고 생산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요거는 약간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그거 빼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대기조를 넣는 것만으로도 현역병을 일종의 빼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두 가지가 지금 겹쳐된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모든 전력 시스템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력 사업자나 관리자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 거래 가격을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예, 일종의 예. 규제에 의한 시장 실패인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예. 올 여름에 텍사스가 전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책을 아까 바보같이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거는 완전 정책이 근데 실패네.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지 예. 공급은 넉넉한데 제때
예비군 대응이 안 돼서 생긴 문제인지를 결정하고 아 공급은 넉넉한데 예비군이 잘 작동 안 되는구나. 이었을 때 그 정책을 써야지. 바보같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데서 예비군을 이렇게 하면 전기를 더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군을 하는 게요. 예를 들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하루 중에서도 갑자기 1시간, 2시간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력 피크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바뀌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8시 전후로만 잠깐 급등했다 빠지잖아요. 그럼 순간순간에 그렇게 1시간, 2시간의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서 더 어려운, 더 어려워진 더 고난도 수학 더 문제가 난이도가 됐습니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참여하는 사람이 2배, 네. 3배 늘어가면은 난이도가 제곱승으로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 시장과 관련되는 복잡성의 난이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2021년에 그런 블랙아웃이 터지고 나서 이걸 막겠다고 하는 행동들이 제대로 스마트하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까 이 신재생과 겹치면서 터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면 겨울은 안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요 다음번 기사를 보시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예. 로이터에서 10월 4일 날 나온 엉망으로 기사인데요. 만들었는데 뭐. 예. 겨울도 지금 위험한 것 같다라고 당연히, 얘네가 지금 당연히. 쪼른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여름에 전기가 있지만 지난번 사고가 터진 거는 겨울이고 지금 그 소송 들어가고 대법원 소송 들어가니까 이 에르코트가 2023년 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전력을 미리 사는 거야. 발전사들한테.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원자력, 석탄, 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저장 장치. 얘네들한테 미리 니들 해 하는 거고 여기 풍력 태양광은 제외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하고 혹시나 제가 석탄 발전소 지었는데 지금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덮었다. 그러면 다시 재가동하면 어드밴티지 10% 줄 테니까 해. 이런 식에서 지금 3기가와트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가 이럴 정도로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게 천연가스 가격하고도 연동이 돼요. 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사스는 미국 천연가스의 28%를 21년 기준으로 생산하는 메인 지역이고 예. 실제로는 아마 최근엔 이게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LNG 수출 터미널은 대부분 텍사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텍사스 전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텍사스 전원에서 물론 이제 여름이라는 걸 고려해야겠지만 예. 태양광하고 풍력 빼고 나면은 천연가스, 석탄, 갈탄, 원자력이잖아요. 예. 근데 일단 원자력을 올 겨울에 갑자기 늘리기는 쉽지 않겠죠. 겨우 뭐 고정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석탄, 갈탄도 마냥 늘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비중도 천연가스겠죠. 그러면 만약에 올 겨울에 다시 무슨 만약에 그런 사태가 돼서 비상사태가 된다. 예. 그러면 어디서 전기를 끌고 와야죠? 가스에서 해야죠. 예. 천연가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스가 수출 물량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수출 물량 확인되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만약에 여기로 땡기려면 돈을 더 땡기면 줘야 되면은 된다.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의외로 급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겨울에 텍사스에서 지난번 2021년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야지. 예. 이게 이제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텍사스 전력 문제가 남이 얘기가 아니라 예. 이렇게 예비되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천연가스 강세 요인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도 지금 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 텍사스 전력 대란이 주는 교훈이 뭔가를 좀 저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예. 전기가 부족해.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건, 발전소 많이 짓고, 송배전선 많이 짓고, 전선 많이 짓고, 그러면 끝이냐. 그리고 지금 청정 그린 에너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그냥 지금보다 2배 더 늘려. 이러면 되는 거냐.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력망을 넓게 가져야 돼요. 지금 텍사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 전력 수준은 텍사스는 잉여 전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값싼 전력은 남들하고 안 나누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력망을 좁게 하면은 텍사스의 부분적인 일시적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딴 데서 버퍼가 안 생기죠.
자기들끼리 하려고 예,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 예비 전력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그게 텍사스의 특별한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전력망을 연결시킨다는 건 상호 협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값쌀 때 자기가 손해 봐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점점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지면 커지고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력망에서 그런 바보가 어딨어 하는데 1시간 단위, 분초 단위로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도 굉장히 잘해내야죠. 근데 해야죠. 전체 수요와 전체 공급이 얼마인지 피크에서 그 숫자만 보면 야, 이 공급에서 예비군 10% 빼면 야 당장 수요 부족이 생길 텐데 너 말이 되니라는 질문을 했어야지. 그렇지. 아무리 김 대리가 그런 안을 갖고 왔어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데요. 그 안을 하는 것들에 예.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가 전기 사용도 이전보다 아까 전기차나 냉방당도 많이 쓰면서 레벨이 올라가고 있고 공급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건 방법은 하나죠. 아까 아까 그 시스템 비상 예벽 시스템을 없앤다 하더라도 예. 그럼 텍사스가 지금 전력이 아주 여름철에 풍부한 거냐? 아까 작년에도 보면 중간중간 피크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은 전력망에서 이전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에 대응과 같은 인프라망들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들이 제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인공지능을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전력망에서도 전력망에서의 전력의 이동을 실시간 보내는 중간에도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선 순간순간에도 스마트한 통신망과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선 중간중간에 ESS를 달아요. 예. 그래서 전기를 보냈다가 가다가 좀 잠깐 중간 멈춰. 아닌가 보네. 그럼 거기에 ESS에다 전기를 잠깐 담았다 뺐다. 그러면 예. 이 담았다 뺐다를 과연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기존의 전선과 전혀 다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력의 수요 공급이 지금 변동성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니까 예. 원전이라든가 ESS라든가 수소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지금 에너지 정보고 지난번에 제가 3월 달에 뭐 상업화를 위한 이런 것들 얘기 드릴 때도 네. 미국도 지금 이 올해 3월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IRA 법안이라든가 치스번 에너지 법안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텍사스만의 얘기가 딴 데 얘기를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전력망을 광범위하게 연결한다는 게 뭔가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유럽이에요. 유럽. 예. 유럽은 서로 다른 나라 거 막 쓰죠. 유럽은 여기 이제 보시면 유럽은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나라네, 한 나라. 예, 전력으로만 그리고 보면. 모로코까지 연결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하나에 관장하는 시스템이 ENTSO-E라고 하는 건데 네.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나라만 하더라도 6개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가 가장 전력 문제의 이슈가 크거든요. 물론 여름에 가장 덥기도 하지만 텍사스는 텍사스만의 독자적 전력을 하니까 예. 원래 우리가 전기가 풍부하고 에너지가 풍부해도 이걸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난리가 쳤기는 했지만 예. 그럼에도 유럽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망, 가스망 이건 지금 전기망만 한 건데 가스망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러시아로부터 연결해서 의존도가 너무 커지긴 했지만 여차에서 러시아에서 끊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를 뽑은 거를 독일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연결망들이 굉장히 원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응이 원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 그러면은 이 연결망을 넓게 가져갈 수야만 그렇겠네요. 생존 가능성이 그렇겠네.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네. 예. 남는 건 보내고 딱 심플하잖아요. 예. 남는 건 보내고 그래. 모자랄 땐 받고 그런 유럽 거잖아요. 전체가 햇빛이 안 들고 막 흐리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그리고 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유럽만의 얘기냐. 쟤네들은 돈 많은 애들이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아세안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23년 10월 4일 기사인데요. 아세안이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전력회사가 국경 간 송전선을 서로 교류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아하. 요거 발표하기 이전에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가 전력 거래를 서로 연결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했다라는 건데 이걸 왜 했냐? 이 제목이 재밌는 거예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 전력망을 공유했대요. 제목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알겠습니다. 아세안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전력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세안이 지금 특히 베트남이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 아세요? 베트남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늘리려고 해요. 왜요? 베트남은 원래 수출하려고 그런가? 석유 수입하는 나라. 공장이잖아요. 지금 중국 공장 전 세계 멀리 했잖아요. 공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규 공장을 지으려고 딱 할 때 이 공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로 나오는 공장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생산하는데 깨끗한 전기로 만들었느냐, 그렇죠. 들어온 전기로 예, 만들었느냐. 왜냐면은 2030년이 되면 애플은 모든 자기들이 구입하는 부품들에서 탄소 배출 제로인 제품만 구입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는 청정해야 되는데 예. 기존에 있던 공장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공장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앞으로 5년, 6년 뒤에 되는데 생산 딱 하자마자 여기에 전기가 없어요. 클린 전기가 아니야. 그러면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고 여긴 날씨도 따뜻하니까 하고 있고 근데 이러면 간헐성 문제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세안 단위 지역 연합하는 일들이 이미 오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 당근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를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추세는 확실히 가는 건데 예. 그건 가능성이 더 크니까 예. 텍사스처럼 신재생으로는 갔는데 나 혼자 독고 다이로 할 거야. 이러니까 말이 안 예, 맞는 얼마 거군요. 안 맞는 거죠. 신재생으로 예. 가면 협력을 서로 하고 남는 거 해야만 되는 보내주고 겁니다. 받고 예. 해야지만 말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 다음 거 기사 보시면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빼야 되는데 예. 지금 영국이요. 요번에 신임 에너지 장관이 10월 4일 기사인데 네. 엑스링크 국가 프로젝트 와 이랬는데 예. 이게 뭐냐? 모로코에서 10기가와트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는 거를 해저 케이블로 끌고 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200억 파운드가 들어가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민간이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거 이것도 뭐냐? 청정 에너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연결성을 가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빨리 갈게요. 호주에서도 이거 10월 7일 날 기사인데요. 호주 국영 전력회사가 지금 에너지 배터리 저장 공간을 대규모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광 발전이 늘고 있는데 네. 이 간헐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시간 동안 10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저장 공간을 만들고 이걸 2025년까지 3000메가와트까지 확대를 해야만 예. 된다는 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은데 여기 이제 굵은색은 2022년 기준이고요. 예. 요거는 10년 전이 2012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 세계 평균도 14.75%고요. 예. 미국이 생각외로 높습니다. 16.36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은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력하고 원자력은 뺀 겁니다. 그런 건데도 16%대고 유럽은 20%, 독일은 39%, 영국 이렇게 되고 프랑스가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얘들도 15%대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들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꽤 높고 간헐성 문제가 꽤 심각해진 문제고 이것들에 의한 비용을 이미 지출한 거죠. 이게 이미 2022년 데이터라는 거예요. 올해는 더 올라가겠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보다 높은데 인도 아까 보셨지만 올해 생산되는 거에 90%는 다 한다니까 얘네들도 빠른 속도 올라가 있죠. 왜냐? 인도도 메이드 인 인도를 하면서 세계 공장을 끌고 오려고 하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태양광은 분산형으로 하니까 지역에서 소비 재사하는 것들을 하는 데서 필요한 거죠. 중국도 이미 15.77%로 꽤 높아요. 그러면 중국도 정말 극단적으로 수출용 전기 같은 거는 재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그럼 원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프랑스 원전 비중 높잖아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올해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한 데서 10월 10일 날 미국 태양광 주식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전은 원전대로 가는 거고 예. 신재생이나 태양광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니네들 얘기고 우리는 안 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 여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유럽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 이게 요즘 탄소세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다 수출하려고 하면은 니네 온실가스 가출량 얼마인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한 만큼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단 배출 보고는 10월부터 테스트를 했고 벌금은 26년부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야 우리는 이렇게 청정하게 클린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드망에서 투자를 하는데 니네들은 무임승차해? 라고 하는 얘기들이 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는 키워야 되고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투자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아까 표 보니까 늘릴 여지가 많이 있는데 늘리면 주의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군요. 사실은 뭘 깔고 그래서- 일본 근데 우리 옆에 일본 그러니까 중국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일본 한국이요 어쩌면은 음. 한중일이 네. 전력망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많은 나라들이 옛날 중구받고 싸웠던 나라들이잖아요. 예. 근데 신재생의 비중을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는 순간 한중일이 전력으로 서로 우리가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세안이라든가 유럽하고 예. 이런 전력망 쪽에서 경쟁해서 질 수도 있는 우리가 겁니다. 그러네. 예. 이야. 전기가 전기 중요한 교훈이 있네요. 하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깨끗한 전기 안 쓰면 관세 물린다는 관세 거죠. 물리 하니까 안 쓸 수는 없으나 그걸 쓰려면 협력이 필수적이다. 근데 우리는 뭐 협력할 나라가 없잖아요. 북한, 중국, 일본. 아까 러시아. 영국 같은 뭐 경우에 이렇게밖에 없는데? 전력망 보시면요. 예. 와. 이미 해상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황에 스웨덴이나 따라서 이런 데서 넘어온다고. 우리도 세상에. 사실은 중국과 일본하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러네. 네. 사이 나빠지면 그냥 바로 수입 두꺼비 좀 내릴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텍사스가 그걸 보기 싫다고 연방 정부하고도 안 놓은 건데 그러다가 큰일 났다. 예, 텍사스처럼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텍사스는 굉장히 큰 땅인데. 예. 그럼 이 땅에서 여기서 전기 갑자기 안 나오면 이 땅 텍사스에서도 서로 주고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텍사스 분들은 생각을 했어서 따로 했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규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 사용 비중이 크고 전 에너지에서 신재생이 될수록 이런 이슈들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력망 구축하는 게 전선 깔고 송배정만 깐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 컨트롤 매니지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친환경 하기 진짜 어렵군요. 쉽지 않다.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 네.